보험 청구권 신탁이라는 게 뭐냐? 기존 보험은, 기존의 종신보험, 정기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죽으면은 계약됐던 사망보험금, 뭐 1억이면 1억, 3억이면 3억, 그거를 그 계약자가 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. 일시불로 한 번에 1억, 3억이 가고 땡, 계약이 종료되는 거예요. 그런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뭐냐? 내가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증권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내가 죽은 뒤에 사망보험금이 내가 지정해놓은 수익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증권사로 가요. 그래서 그 돈을 관리를 하면서 생애 주기별로 돌려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내가 이혼을 했어요. 이혼을 하고 이혼한 남성인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내가 키워요.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직 어리니까,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이 돼가지고 3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들었어요.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애가 아직 성인이 안 된 경우라면은 얘가 과연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? 그리고 혹시 이혼한 전부인이 찾아와가지고 그 애의 사망보험금을 뺏어가지 않을까? 걱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그 종신보험을 든 보험회사, 그 보험회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. 내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거기에 해도 되고, 거기를 내 보험금 신탁사로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너가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서 애가 성인이 됐을 때 그 돈을 잘 쓸 수 있게, 예를 들어 30세가 되면은 3억 원 사망보험금 중에 30세가 되면 1억, 40세가 되면 1억, 나머지 1억은 50세가 되면 지급을 해줘라,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렇게 계약을 한 금융회사에서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약속대로 운영을 해준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다. 그러면은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?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? 계약자가 종신보험을 들어요. 보험사하고. 예를 들어 뭐 삼성생명이다 그러면 내가 이 내 미성년 딸을 수익자로 하는 3억 원짜리 보험을 들어.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계속 내는 거예요. 삼성생명한테.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내 딸한테 3억 원을 주고 끝났어요. 그런데 11월 12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.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저작권이나 이거는 신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망보험금은 신탁이 안 됐어요. 근데 신탁 재산에 사망보험금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자가 단순히 종신보험 들고 정기보험 들고 하면서 보험사랑 계약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거에 이어서 2단계로 내가 그 보험회사랑 할 수도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맺는 거예요. 내가 사망할 때 나오는 보험금이 신탁사로 들어가는 거고, 이제 신탁사가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설계한 대로 그 사망보험금을 내가 지정한 수익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?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요건에 맞아야지 내가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뭐냐? 3천만 원 이상의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된다. 이게 바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에요.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그런 사람이 사망했을 때,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무슨 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뭐 이런 어떤 특약에 의한 사망 있잖아요.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. 그리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해야 된다. 다음에 수익자는 내가 죽은 뒤에 내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,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.
내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이면은 조부모, 조부모님, 다음에 부모님, 다음에 내 친자녀, 손자녀, 증손까지 가능한 거죠. 다음에 내가 지금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그러죠. 보험약관 대출을 들고 있는 사람은 또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 요런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내 사망보험금에 대한 신탁계약을 금융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생명보험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한 2,300조 정도 돼요. 2,300조 정도 되고 그 중에 사망보험금, 생명보험도 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그 중에 누적된 사망보험금이 883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 시장은 883조 시장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11월 12일부터 보험회사들, 특히 이제 생명보험, 뭐 삼성생명이니 교보생명이니 흥국생명이니 하는 생명보험회사들, 다음에 은행들이 앞다퉈 보험금 청구권 신탁 상품을 내놓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1월 12일부터 불과 5일 새에 156명이 계약을 했어요. 그리고 그 사망보험금 규모가 755억이에요. 교보생명이 보니까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냈던데 불과 한 2주 사이에 100명의 고객이 가입을 했다.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증권들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. 특히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곧 관련 상품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.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이제 자료를 냈는데요. 이 그래픽 한번 보시죠. 1978년생 농장주 김모 씨 같은 경우에 47, 48, 40대 후반이죠.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어요. 그리고 이분은 한부모 가정이에요.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죠. 그래서 내가 사망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6억 2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사망과 동시에 일시불로 내 두 자녀한테 줄 게 아니고 두 자녀가 25세가 됐을 때 그 생일이 된 달부터 매월 300만 원씩 두 자녀한테 각각 3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식의 신탁계약을 맺었어요. 다음에 1958년생 자영업자 최모 씨, 60대 후반이죠. 이분한테는 손자녀가 3명이 있어요. 8세, 10세, 12세. 그러니까 좀 결혼을 좀 일찍 하신 모양이고 자녀도 어쨌든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분이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되는 지금 보험에 들어있어요.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내 손자녀 3명한테 사망보험금 3억 원을 각각 1억 원씩 성년이 됐을 때 지급해라. 그래서 내 손자녀 셋이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 학자금으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삼성생명과 계약을 한 거죠. 다음에 1977년생 직장인 이모 씨는 이분도 이제 40 후반이죠. 아직 50 조금 안 된 분인데 22살 먹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애가 있어요.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. 그래서 이 애를 지적 장애 자녀를 위한 사망보험금 6억 5천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거예요. 그래서 이 11월 12일에 이 제도가 생긴 걸 알고 이제 삼성생명과 2단계 신탁계약을 맺은 거죠. 내가 사망해가지고 6억 5천만 원 사망보험금이 나오면은 일단 5천만 원을 우리 애한테 지급해라. 그리고 나머지 6억 원은 어떻게 할 거냐. 그 다음 달부터 10년간은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로 지급을 하고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매월 25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. 사실 이런 장애가 있는 자녀 같으면은 자녀는 더구나 지적장애 아닙니까? 그러면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고 봐야죠.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뭐 친인척들이 또
이렇게 꼬여 가지고 또 그 돈을 6억 5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또 뭐 이런저런 이렇게 인제 걔를 통해서 이 돈을 또 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금융회사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러니까 유언과 비슷한 후견인 역할을 금융회사가 해 준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. 0.5%의 신탁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. 사망보험금 1억 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. 아까 뭐 6억 이었죠. 6억 이면은 꽤 큰 거죠. 0.5%면은 3천만 원의 신탁 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불을 해야 된다. 그렇지만은 정말 자기가 뭐 한부모 가정이고 미성년 자녀나 어떤 장애를 지금 겪고 있는 자녀가 있다.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? 설사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 3억 원, 5억 원 또는 뭐 그 이상의 그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내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를 한번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준비한 고작의 경제버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